웃기지 마. 내가 날 위해 떠났다고? 그딴 말이 지금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지원아, 난 그때 닥쳐. 너 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냐고 묻는 건데? 3년 전에 날 버린 게 누군데? 내가 얼마나 개같이 버텼는지 내가 알기나 해? 그땐 내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더 좋은 길을 가도록. CX, 좋은 길? 웃기고 있네. 내가 떠난 후에 난 하루하루 죽고 싶었어. 근데 이제 와서 잘 지내? 같은 헛소리를 해? 미안해, 지원아. 하지만 미안. X가. 미안하단 말 하나면 다 해결돼.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다.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불빛, 눈부시게 빛나는 네온사인,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제 거리를 채우는 사람들. 강남의 중심, 논현동 바 거리에는 술과 음악, 그리고 환락이 가득했다. 나는 그 화려한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써 있었다. 병원에서 야근을 마친 직후였고, 흰 가운을 어깨에 걸친 채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오늘도 나는 환자의 생사 앞에서 신중했고 때로는 무력했다.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간신히 몇 시간 눈을 붙인 후 다시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그런 내 피곤함과 상관없이 빛나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야겠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봄빛치고는 제법 차가웠다. 나는 무심코 코트를 여미며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로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바로 맞은편,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묘하게 어두운 느낌을 주는 한 구석. 누군가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가 축 늘어진 채 어깨를 덮고 있었고 몸에 딱 붙는 검은 가죽 재킷은 그녀의 마른 체구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옆에는 개봉한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작은 손에는 이미 절반쯤 비워진 술잔이 들려 있었다. 취해 있었다.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감정이 사라진 듯한 표정.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어떤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강지원. 잊을 수 없는 이름.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확신할 수 있었다. 3년 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 지원과 나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우리는 처음 대학에서 만났다. 같은 전공은 아니었지만 공강 시간마다 마주치던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고 그렇게 친해졌다. 그녀는 나와 달리 자유롭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나를 잘 이해해줬다. 너는 왜 그렇게 다 참아? 그냥 그래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 사람은 다 똑같아. 지원은 그런 말을 하며 나를 다독여주곤 했다. 가끔씩 내 고민을 눈치채고 먼저 연락해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지원이 좋아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러지 못했다. 3년 전 지원은 내 곁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마지막에 큰 오해가 있었고 나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상처받았고 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왜 여기에 그녀가 있는 걸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의 지원은 내가 알던 그 지원이 맞을까?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둘 다 변했을 텐데 과연 그녀는 날 반가워할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혼자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결국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내 발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지원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술 기운에 흐릿해진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향했다. 몇 초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마도 정신을 가다듬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그녀가 피식 웃었다. 누구신가 했네. 그 말투는 가볍지만 담긴 감정은 가볍지 않았다. 정말 너구나. 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풀지 못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해? 내가 최대한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흔들었다. 보다시피 술 마시고 있지. 잊으려고 그냥 모든 걸. 그녀는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긴 뒤 나를 힐끔 쳐다봤다. 근데 넌 아직도 착실한 의사야. 사람 목숨 구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나는 한숨을 삼켰다. 예전에도 지원은 이런 식이었다. 자신이 힘들 때일수록 더 가시 돋친 말들을 던졌다. 하지만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쉽게 상처받지 않았다. 지겹긴 하지.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 대답에 지원은 피식 웃더니 고개를 숙이고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지원이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3년 만이네. 그 말이 나오자 공기 중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3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지원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아니, 그때 나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지원이 그날 이후 사라진 것도 연락 한 통 없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 참 빠르다. 내가 애써 가볍게 말하자 지원은 다시 쓴웃음을 지었다. 빠르다고 느껴? 난 안 그런데. 내겐 되게 길었어. 이 3년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랑 다시 마주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빈잔을 내려놓았다. 근데 웃기지 않냐?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말대로 서울은 넓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까? 지원은 다시 술을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렸다. 그만 마시는 게 어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내가 너무 취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지원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런가? 응. 여전히 나 걱정하는 거 보면.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나도 많이 변했어. 지원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변했겠지. 우리 모두 변했겠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마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때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안고 살아왔을까? 서울의 밤이 여전히 밝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묵직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이제 그만 가자. 지원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힘없이 내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취해 있었고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했다. 너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가자고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차분히 대답했다. 널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지원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웃기지 마. 너 3년 전에 나 버리고 갔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어떤 변명을 해도 그녀가 납득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순간 지원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지원아,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너무 가벼웠다. 그녀가 이렇게 마른 줄 몰랐다. 3년 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짜 왜 이러고 살아 나도 모르게 한숨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지원은 내 손을 밀어냈다. 너 하지만 힘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 기대어 겨우 서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를 그냥 두고 가야 할까? 하지만 이 상태로 놔두면 분명 위험할 것 같았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 나는 지원을 천천히 부축하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나는 말없이 지원을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고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였다. 하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나는 지원을 데리고 큰 길 쪽으로 나왔다. 어디 가는데? 그제야 지원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내가 좀 앉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든 괜찮으니까.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러는 거 싫어. 어떻게든 싫겠지. 근데 지금 널 혼자 두는 건 더 싫어.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벗어나 조금 더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까 우리가 있던 곳보다는 훨씬 차분했다. 나는 지원을 데리고 한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이런 카페들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야근 후 잠시 쉬어가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우리는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문 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지원은 라떼를 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많이 변했다. 지원은 피식 웃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넌 안 변했을 것 같아? 나는 할 말을 잠시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너도 변했어. 지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하지. 3년이면 사람 하나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넌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척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커피잔을 꼭 쥔 채 한숨을 삼켰다. 지원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이유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럼 내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데 그렇게 떠나도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말해봐. 왜 사라졌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냥 내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내 말이 끝나자 지원의 몸이 살짝 굳어졌다. 좋은 길을 가도록. 그녀가 되묻는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나랑 있으면 내 미래가 막힐 것 같았어. 나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랐어. 지원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내가 떠났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원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화도, 슬픔도, 실망도 뒤섞여 있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냥 내가 나랑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아니야? 지원은 테이블을 꽉 잡았다. 너 진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그때 지원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나는 차마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손에 쥔 커피 잔을 꼭 쥐었다. 그때 내가 나랑 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런데 나랑 있으면 너는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날 버린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랑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가진 재능을 인정해주고 너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날 위해서 떠났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선택할 기회를 안 줬는데?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내 생각은 안 물어봤어? 왜 나도 내 곁에 남고 싶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의 말이 너무도 맞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원은 피식 웃었다. 그래, 내 생각대로 나는 잘 살았어. 근데 그게 행복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난 매일 내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지 알아? 정말 끔찍했어.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날 위해서 떠났다고 했지. 근데 정작 내가 떠나고 나니까 나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그렇게 혼자서 버티는 게 그게 과연 더 좋은 길이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지원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 위를 비쳤고 커피 향이 가볍게 퍼졌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왜 온 거야?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사과라도 하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 지원은 피식 웃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녀의 말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다. 3년 전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이제 와서 잘 지내냐고 묻는 게 무슨 의미냐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늦었어, 예린아.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때 나는 내가 필요했어. 근데 넌 없었잖아.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야?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오래된 카페 특유의 나무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지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만 떨릴 뿐 움직일 수 없었다. 나간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테이블을 떠났다.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를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지원아.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는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원은 대답 없이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은 채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지원이 떠난 자리에는 따뜻했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낸 걸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후회만 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를 더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우리 사이의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깊어졌을지도 몰랐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지원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라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